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0대 노모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보내주셨는지 먼저 만나볼게요. 저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노인이고요. 남편이 작년 암으로 저 세상으로 간 뒤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들이 몇십만 원씩 보내주는 용돈으로 별 불편 없이 살고 있는데 며칠 전 사업을 하는 큰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팔아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저보고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하고요. 남들이 보면 큰아들이 함께 살자는데 싫을 게 뭐가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큰며느리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인지 말이 너무 없어서 늘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게다가 저는 제가 죽고 나면 집을 팔아 아들, 딸 할 것 없이 셋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큰아들이 이 집을 판 돈을 다 가지겠다는 것도 사실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큰아들이 저에게 크게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면 서로 마음이 상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며칠을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네, 70대 노모의 사연.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에 보태자고 하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원장님, 이 부분은 거절을 하자니 아들과 사이가 좀 나빠질까 걱정이 되고 또 거절을 안 하자니 아들 집에서 사는 것도 불편하고 상속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서로 좋은 방법일까요? 우선은 이제 저는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단호함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들하고 혹시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 해서 되게 조심스러우면서 눈치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하자는 대로 조금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이제 더 관계가 나빠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선을 좀 그어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제 살고 있는 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어르신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지금 이제 부모님의, 방식, 그러니까 자녀를, 이제 만약에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어르신은 이 세 자녀를 똑같이 분배를 하고 나눠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좋다 그러면 이 형제 간에도 이 관계가 틀어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함께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그냥 아예 공평하게 그냥 3등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죽거나 이러면 그거는 이제 법에서 어차피 이렇게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약에 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들하고 좀 틀어질까봐 거절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좀 명확하게 거절을 좀 해주시면 아들이 처음에는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마치 줄 듯 하면서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더 힘들게 됩니다. 관계가. 서로.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 않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절을 하면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큰아들에게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가족회의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머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니까 거기에서 우선 단호함을 좀 보이라는 거고요. 나는 아직은 들어가서 함께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은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또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큰아들이라고 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아서까지는 못 해주겠지만 어느 정도 좀 보태주시면서 이렇게 좀 거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70 넘은 여기 70 넘은 어르신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남편이 작년에 암으로. 암으로 또 세상을 떠났고. 그러면 생활비를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지. 경제력이 많이 그러네요.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해가지고 분배를 한다든지 하지만 제가 지금 사연을 들었을 때 오로지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로 들렸어요. 네. 그러니 그 집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최후의 보루로. 또 네. 84305님께서 이런 의견 좀 주셨는데 최후의 보루. 집 팔지 마세요. 네. 자식들 틀립니다. 꽉 놓고 안 놓치고 다 놓칩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 의견도 맞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도 돈이지만 결국은 관계가 많이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고 의견을 좀 분명하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나중에 욕을 더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잘해준 것뿐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다 나를 욕을 하지?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거절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당연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당연한 게 안 오면 화가 납니다. 화를 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처음부터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천이 잘 안 됐을 때는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확률이 높고 더군다나 여기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다른 자식들이 또 둘이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형평성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함께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호하게 생각을 하시고 표현을 해주시면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서운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을 고쳐먹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머님이 좀, 단호한 주장을 좀 하시면서, 괜찮다. 나는 조금 더 혼자 살겠다. 이런 의견을 큰아드님께 좀 전해주시는 방법, 원장님께서는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부분은 해야죠. 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네가 많이 힘들지. 뭐 이제 이렇게 좀. 그렇지만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겨낼 거다. 엄마가 마음으로 많이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큰아드님이 그 마음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